무화과 시간의 신화와 감각의 열매. 여름의 끝, 가을의 문 앞에서 익어가는 과일. 햇살이 조금씩 부드러워진다. 한여름의 뜨거움은 이미 지나가고 공기에는 가벼운 냄새가 섞여 있다. 단내와 흙내, 그리고 아주 희미한 바람의 온기. 그 사이에서 무화과는 익는다. 나무의 가지 끝에서 서서히 부풀어 오르며 빛이 닿을 때마다 속살이 조금씩 물든다. 겉껍질은 보랏빛이지만 그 안에는 태양에 데워진 붉은 과육이 있다. 무화과는 한눈에 아름답지 않다. 거칠고 둥근 모양, 불규칙한 표면. 그러나 손끝으로 눌러보면 안다. 조금만 힘을 줘도 껍질이 미세하게 눌리며 안쪽의 부드러움이 전해진다. 칼로 반을 가르면 작은 세계 하나가 열린다. 그 속엔 수백 개의 씨앗, 그리고 잔잔한 진홍빛의 구조. 그건 마치 시간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엉겨붙은 것 같다. 무화과는 그렇게 빛과 어둠, 여름과 가을, 탄생과 소멸의 경계에서 익는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의 감각이 한 알의 과일 안에 담긴다. 무화과의 기원, 신화로 태어난 열매. 무화과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강가였다. 인류가 농경을 시작할 무렵 그들은 처음으로 경작한 식물 중 하나가 바로 무화과였다. 고고학자들은 요르단 계곡에서 약 기원전 9400년 전에 무화과 화석을 발견했다. 그건 인류가 곡물을 심기 전 이미 무화과를 재배했다는 증거였다. 무화과는 종교보다, 제도보다 먼저 인간의 식탁에 올랐다. 즉 인류 문명의 첫 과일이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무화과가 신의 눈물이라 불렸다. 이시스 여신이 남편 오시리스를 잃고 흘린 눈물이 땅에 떨어져 무화과 나무로 자랐다고 믿었다. 그래서 왕들의 무덤에는 죽은 자의 영혼이 부활하길 바라며 무화과가 함께 묻혔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무화과는 신의 상징이었다. 데메테르 여신이 인간에게 준 풍요의 과일, 그리고 디오니소스가 신의 축제에서 나누어준 쾌락의 열매. 한편 성경 속 아담과 이브는 자신의 몸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잎을 썼다. 그건 수치의 상징이자 동시에 의식이 깨어난 인간의 표식이었다. 즉, 무화과는 순수에서 자각으로 넘어가는 경계의 과일이었다. 그 이후로 무화과는 지혜, 유혹, 생명, 그리고 기억의 은유로 남았다. 이 작은 과일 하나가 인류의 신화, 윤리, 그리고 감각의 기원에 뿌리내려 있었다. 생물학적 구조, 꽃이 없는 과일의 비밀. 무화과의 이름은 즉 꽃이 없는 과일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무화과는 꽃을 피우지 않는다. 적어도 겉으론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꽃이 안쪽에 숨어있기 때문이다. 무화과의 둥근 몸체 속에는 수천 개의 미세한 꽃이 안쪽으로 피어난다. 꽃이 열매의 안에서 피고 그 안에서 바로 열매로 변한다. 즉, 무화과는 안쪽으로 향한 꽃, 세상의 등을 돌린 식물이다. 이 구조를 시코니움 SYCONIUM이라 부른다. 이 작은 공간은 하나의 우주다. 안쪽에서 꽃가루를 옮기는 건 무화과 말벌. 이 곤충은 나무와 완벽한 공생관계를 맺고 있다. 암컷 말벌은 무화과의 좁은 입구로 들어가 꽃가루를 남기고 알을 낳는다. 그 알이 자라며 새로운 말벌이 태어나면 다시 다른 무화과로 향한다. 즉, 무화과 한 알에는 나무, 곤충, 꽃, 시간이 모두 함께 살아있다. 이건 생물학적으로도 거의 완벽한 순환 생태계다. 무화과를 먹는다는 건 사실 하나의 생태계 전체를 맛보는 일이다. 시간과 생명이 서로 감긴 구조, 그게 무화과의 본질이다. 인류와 무화과, 문명의 첫 과일. 무화과는 인류의 기억 속에서 언제나 시작과 끝의 상징이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벽화엔 사람들이 무화과를 따서 항아리에 담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그들은 무화과를 말려서 저장했다. 단맛이 강하고 오래 보존되며 에너지의 밀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집트인들은 무화과 잎으로 술을 만들었고 그리스인들은 무화과로 시코스 와인을 빚었다. 고대 로마에서는 하루에 무화과 3알을 먹으면 노화가 늦어진다는 말이 있었다. 동양에서도 무화과는 부활과 재생의 상징이었다. 불교 경전에는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나무가 보리수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문헌에서는 그것을 무화과의 일종이라 기록한다. 즉, 무화과는 단지 음식이 아니라 인류의 정신적 기원과 연결된 과일이었다. 태어남과 죽음, 풍요와 금기, 그 모든 상반된 의미가 한 몸에 깃들어 있었다.
예술과 문학 속의 무화과, 금기와 관능의 상징. 무화과는 예술 속에서 언제나 모순된 존재로 등장한다. 풍요와 유혹, 신성함과 죄의식이 공존하는 과일.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누드화 속 여성 곁에 종종 무화과를 그렸다. 그건 육체의 아름다움이 죄가 아니라 자연의 순환임을 상징했다. 르누아르는 무화과를 피처럼 따뜻한 색의 과일이라 불렀고, 마티스는 정물화 속에서 무화과를 살과 시간의 색으로 그렸다. 그는 말했다. 무화과의 붉음은 인간의 심장이 쉬고 있는 순간의 색이다. 문학에서도 무화과는 감정의 은유로 쓰였다. 영국의 시인 실비아 플라스는 자신의 소설 벨자에서 무화과 나무를 선택의 비유로 묘사했다. 그녀는 나무 위의 무화과들이 자신의 인생 가능성처럼 보인다고 썼다. 하나를 따는 순간 나머지는 썩어버린다. 그건 인간의 결정과 상실의 운명을 상징했다. 즉, 무화과는 언제나 아름답지만 위험한 과일이었다. 그 향은 달콤하지만 그 안에는 숙성된 시간과 미묘한 썩음이 함께 들어있다. 인문학적 해석, 시간의 열매와 기억의 구조. 무화과는 시간을 품은 과일이다. 꽃이 안쪽에서 피고 열매가 안에서 자라고 익는 속도조차 느리다. 그건 마치 인간의 마음과 닮아있다. 겉으론 아무 일 없는 듯 하지만 안쪽에서는 수많은 감정과 기억이 자라난다. 무화과를 먹는다는 건 그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과 같다. 겉껍질을 벗기면 붉은 과육, 그 안에는 수백 개의 씨앗,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는 점성의 꿀 같은 즙. 그건 마치 시간이 천천히 녹아내린 결정체 같다. 철학자 발터 베냐민은 시간은 물질처럼 응고되어 있다고 말했다. 무화과는 그 말의 완벽한 비유다. 시간은 멈춰있지 않지만 그 과일 안에선 천천히 응고되고 맛으로, 향으로, 질감으로 변한다. 그래서 무화과를 먹을 때 사람들은 잠시 멈춘다. 그건 단순한 맛이 아니라 시간의 감각을 먹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가을의 숨결 속에서 한 알의 달콤한 기억. 햇살이 낮아지고 공기가 부드럽게 식는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남은 열매 몇 개가 가지 끝에서 천천히 익는다. 누군가 손을 뻗어 가장 어두운 색의 열매를 딴다.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따뜻하고 묘하게 무겁다. 그건 여름의 잔열, 그리고 시간의 무게다. 칼끝이 그 껍질을 가르면 진홍빛 즙이 흘러나온다. 향은 달콤하지만 약간의 흙내가 섞여 있다. 그건 살아있는 냄새, 햇빛과 바람과 시간이 함께 숙성된 향이다. 한 입 베어물면 과즙이 입안에 퍼지고 작은 씨앗들이 혀끝에서 톡톡 터진다. 그 소리는 아주 미세한 시간의 파편 같다. 무화과의 맛은 단순한 달콤함이 아니다. 그건 삶의 느린 부분, 기억이 완전히 익는 속도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름이 끝나면 무화과를 찾는다. 사라진 계절의 온기를 조용히 되씹기 위해서다. 무화과는 말없이 속삭인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그 맛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건 인간이 기억을 보존하는 방식이자 삶이 익어가는 속도의 은유다. 그리고 그렇게 가을의 첫 과일은 시간과 함께 천천히 사라진다.